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달린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박서정과 신봉삼의 화면 중독 외전 드라마 중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원작부터 웹툰이라는 장르를 좀 감안하더라도 네네. 뭐 융인, 뭐 흐르는 땅의 힘, 그죠? 뭐 카운터 등등 다소 좀 생소하고 좀 독창적인 세계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 작품 속 독창적인 세계관의 완성도와 묘사, 활용 등이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닥터님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웹툰을 보고 봐서 그런지 뭐 드라마 볼 때는 사실 세계관을 이해하는 저는 문제 없었는데 네네. 이해하는 데는 네네. 드라마만 봤어도 뭐 사실 크게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약간 저승 아예 완전 저세상이 아닌 약간 중간층 같은 그런 느낌의 설정도 그렇죠. 좀 신선했던 것 같고 거기 뭐 크게 없었으니까 네네. 땅이 열리는 요런 비주얼 같은 그래픽 같은 비주얼 느낌도 좀 약간 이 드라마만의 특징처럼 약간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 소문이가 땅이 없어져서 막 고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카운터들도 네네. 아니면 이제 이거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그 이제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본인이 성장하고 뭐 요런 느낌의 그 여러 가지 장치로 쓰이게 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도. 네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이게 시즌 1이라서 그런지 이게 네. 확실히 좀 세계관이란 것 전체 세계관의 크기 자체가 좀 요 뭐 융에도 그렇고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건 그렇고. 아니잖아요. 또 중진시에만 그렇죠. 국한돼 있기도 하고 현실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상에서 집중하기에는 좋은데 그래도 이 중진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무슨 고담도 아닌데 모든 세상의 모든 악기가 여기만 모여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진짜 그죠? 뭐 배트맨의 고담시처럼 너무 여기 중진시 안에서만 난리 뭐 이 학교도 학교 폭력도 뭐 무슨 보면 중진시가 제일 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악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완전체도 여기서 나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집중해서 보기에는 뭐 좋지만 뭐 어쨌든 이제 확실히 좀 세계관 자체가 뭐 넓은 느낌은 아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들었고 네네. 아무래도 뭐 이게 뭐 시즌 2가 되고 하면은 뭐 더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뒤쪽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신봉삼 씨는 뭐 어땠나요? 세계관이?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우리 닥터님 얘기 이어서 제가 조금 저 원작을 보니까 원작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만. 그러니까 7년 전에 소문이가 기절했던 당시 있잖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악기가 도망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융의 땅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설정이 좀 있더만. 웹툰에는. 그래요? 그 전에는 없었고. 그 전에는 없었고 그런 설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지금 막 악기들이 이제 활보하기 시작한 시점이 7년 전 사건 그때부터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청신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건의 원흉이면서 끝판대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웹툰에서는. 근데 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그려지진 않았죠. 그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초반부에 그 학원물의 옷을 입고 시청자들에게 좀 친숙한 학원 폭력 이런 것들을 소재로 이제 녹여내가지고 다소 조금 생소하고 조금 취향에 따라서 유치하게 느낄 수 있는 뭐 카운터, 뭐 카운터의 능력,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좀 잘 들었어요. 버무렸죠.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일단은 이게 학원 폭력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조금 허황된 설정이 있어도 이 약간 이렇게 소스 찍어 먹듯이 그냥 슬슬 같이 들어오더라고. 살살 부드럽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한 그 악기들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뭐 막 주파수가 맞는 그런 인간들의 몸에 막 숨어 들어가지고 살인을 부추기고 그 대가로 자기가 힘을 키워가지고 왜 숙주를 막 집어삼킨다 이런 설정들은 설득력이 굉장히 있고 그 드라마가 점점 갈수록 범죄 수사 형식의 어떤 장르 성격을 띠잖아요. 점점 갈수록
그런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었어요. 약간 점점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OCN 드라마스럽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었고, 근데 대신에 그런 부분 좀 있었어. 네. 그 일진들하고 소문이 얽히게 되는 전체 에피소드에서 네. 그 소문이가 융의 룰을 너무 많이 어기고 개인적으로 아니 내가 모르는 내가 봐도 야 저렇게까지 남용해도 되나 저 힘을 막 이런 막 써도 그런 되나. 생각이 이게 너무 막 쓰는 거야 힘을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런 거 같아가지고 조금 의문을 가지면서 드라마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운터 자격이 박탈이 되더라고 이게 정도를 지켰어야 되는데 너무 나대더라고 내가 봐도 꼰대 근데 꼰대. 하지 말라 하면 그거 하지 말아요 지금 저. 그래가지고 뭐 박탈되는 에피소드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그 융계 뭐 융하고 카운터 간의 어떤 지켜야 할 룰이나 능력의 강약이나 뭐 발현 조건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일부 에피소드에서 좀 두리뭉술하게 지나가는 경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을 이게 그러니까 뭐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게 정확한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별로 신경 안 쓰였던 분들은 있었겠지만 네. 드라마만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설명을 좀 하다 말고 지나가는 느낌도 조금 일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드는 부분이 있었고 네. 특히 그 김정영 형사의 기억이나 그 자격을 박탈당한 소문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놔두는 부분이 있어요. 네. 김정영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타기 뭐 형사님 기억은 안 지우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죠? 뭐 소문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장물 영감이 그죠? 그렇죠. 기억을 안 지우잖아요. 안 지우고 넘어가는데 이게 인간 세상의 질서를 조금 혼란케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철저히 지켜야 되는 부분 같이 느껴지는데 요 정도 룰은 그죠? 기억 지우고 이런 거는 이게 맨인 블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맨인 블랙에서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막 지우고 그렇죠. 하니까. 맞죠, 원래 맞죠. 요원이었던 그래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감정적인 이유에서 이 사람의 기억은 그냥 놔둬야겠다. 뭐 이 사람 기억은 안 지워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야기 전개 자체 그 전체 세계관의 설득력을 좀 떨어뜨리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짧게 그 드라마가 세계관 속에 한국적인 약간 느낌? 네. 그 세계관이 뭐 사실은 뚜렷하게 뭐 천국이나 뭐 지옥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특정 나라의 문화가 느껴지는 약간 세계관은 아닌데 그렇죠. 그 와중에 약간 한국적인 구전설화나 민간신화 같은 어떤 조금 로컬한 느낌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땅이 흐른다 이런 거 그죠? 뭐 우리 땅이다.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힘이 세진다. 이런 거는 약간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적인 약간 느낌의 뭐 지신 풍수지리. 같은 느낌도 풍수나 뭐 지신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죠? 그리고 뭐 그 소문이가 많이 다쳤을 때 네. 우리 저기 뭐야 저 추매옥 여사가 고쳐주잖아. 근데 네. 거기서 엄마 손은 약손 소문이 뼈는 통뼈 그거 나오잖아. 그거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뭐 어릴 때는 엄마들이 근데 나중에 또 고쳐줄 때는 그거 굳이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는 그냥 퍼포먼스였어 내가 봤을 때. 퍼포먼스. 약간 퍼포먼스 근데, 느낌으로.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뭐 한 번 나왔지만 굉장히 나름 신선하더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막 약간 우리 전통적인 약간 그런 거 있죠. 한국적인 느낌을 샤머니즘 이런 거를 약간 거기에 막 주술적인 요소를 막 약간 섞은 것 같고 굉장히 신선하게. 엄마 손은 약손이면 그냥 이렇게 문질러만 줘도 나아야지. 그렇죠. 소문이 뼈는 통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선하고 왜냐면 다른 드라마에서는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런 설정이었잖아.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이로운 소문에서 본인이 느낀 스토리 전개의 특징이나 아니면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닥터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뭐 주인공이 학생인데다가 약간 유치한 설정들도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조금씩 있어서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오글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인 중에는 뭐 이게 그냥 드라마만 봤으면은 좀 그러니까 1, 2회 보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웹툰을 함께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낫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아까 그 신봉삼 씨 얘기한 것처럼 웹툰의 설정 자체가 좀 짜임새 있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웹툰이 명작이야. 뭐 그쪽 네네. 내용도 더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네네. 이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 그 방 안에 공기가 한 3번 정도 건조해지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장면들이었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약간 과거 기억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 만나는 장면 서문이가 그다음에 이제 추여사가 다쳐서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소문이가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 요렇게 세 장면에서는 저는 이 방 안의 공기가 건조해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정도면 가습기를 좀 구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드라마 보면서 뭐 그렇게 되게 막 눈에 이게 안구에 습기가 차고 약간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뭐 왠지 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좀 약간 이 드라마만 약간 좀 심취해서 봐서 그런지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초반에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 이제 조금 볼 때까지만 해도 우리 네. 닥터님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방송에서 조금 이 방 안에 공기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느꼈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제가 좀 내가 눈물이 그렇게 많아도 모르겠다 그랬잖아. 모르겠다 그랬는데 후반부로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네네. 네네네. 거기다 이제 뒤쪽에 그 소문이가 뭐 카운터 자격 박탈해야 된다는 내용 나올 때. 네네. 아까도 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융인들이 좀 많이 비호감으로 보이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야속하게 느껴지는. 야속하고. 그죠? 약간 본인들끼리는 엄청 챙겨요. 한 명 아프면, 뭐 괜찮다 그래서, 쓰러지고. 빨리 가봐! 막 이러면서 카운터들한테. 이 카운터들이 엄청 다치잖아요. 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엄청 다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카운터들 다치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사이코패스. 뭔가 이렇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 융인들을 약간 좀 이미지 자체를 좀 약간 비호감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또 소문을 다시 복직시키고 나서는 옆에서, 잘 됐다고 막 좋아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너무 이랬다 저랬다 금방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 탈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 나쁜 악귀들을 이제 관장하는 사람들이면 좀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 깊이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 진중하고 조금. 그냥 호로록 바뀌니까 그런 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제 박탈해야 된다 그거 말고 융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이 소문이가 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뭐 강제로 박탈해야 된다 하고 관련된 계약된 융인들은 안 된다 그래도 얘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스탠스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감찰부 같은 사람들이 그죠? 중간에 나오기도 했잖아 실제로.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서 계약한 융인들도 자기 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런 내용도 흘러가면서 약간 그 융인들도 비호감 이미지가 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네네. 너무 비호감 이미지를 다 뒤집어 썼다 융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 계약자들 간의 이제 사이도 지키면서 위기감도 드라마적인 위기감도 좀 지켜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신봉삼 씨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드라마가 이제 뭐 중간에 뭐 작가가 바뀌고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간에 약간 결계가 나오고 약간 이런 장면들부터 뭔가 갸우뚱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제작진의 뭐 이제 약간의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드라마만 보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내가 봐도 중간에 갑자기 좀 내용이 이상한데 약간 좀 갑자기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인지 융인들이 태초에 심은 자작나무로 만든 자작나무인지 단풍나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뭐 만들었는데 은행나무 침대. 아니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계를 하는 부분부터 좀 갑자기 중간부터 약간 왜 점점 흥미가 좀 떨어지지 나도 모르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마지막에 그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저 자작나무 결계 그 나왔는 화부터 감독이 집필을 했대. 그러니까 13화부터.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알게 됐구나. 다 드라마 다 보고 나서까지는 몰랐는데. 근데 심지어 그거를 알기 전에도 약간 그걸 갸우뚱했다는 거잖아요. 갸우뚱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6회, 7회, 8회 뭐 요까지의 그거 흐름이랑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중간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무리 쓰기도 했고, 그죠? 뭐 네네. 결계하기 조금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마지막 회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보스가 좀 너무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지청신이 좀 너무 빨리 끝나고 지청신이랑 그 신명이도 너무 빨리 끝나고 이 약간 후기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 이게 좀 길더라고요. 계속 뭔가 떡밥을 다 풀어주고 풀고 다 풀고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마지막 회에서.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원래 12회 예정이었는데 16회로 늘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또 귀신같이 알았네. 그러니까, 아니, 확실히 티가 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를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늘어지는 마지막에 뭐 굳이 전국 여행까지 떠날 필요는 없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은 그렇기도 솔직히... 하고 뭐 전반적으로 뭐 저 작가님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방향성의 의견차가 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였겠지. 원래 12화였으니까 작가는 12화 안에 끝내자 그냥 미니 시리즈 원래 계획됐던 대로. 근데 감독님은 뭐 입장이 있고 위에서 또 찍어 누르고 하니까 또 16화로 늘리자. 어떻게든 늘려보자. 지금 시청률 잘 나오는데 이 하다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 중간에 하고. 난 못하겠다 때리치겠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고 이게 이야기는 늘어지고 13화에서는 갑자기 자작나무 그 결계 마술봉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감독님이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작가님을 급하게 투입해가지고 좀 마무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약간 백향이나 뭐 장수 같은 캐릭터들도 사실은 뭐 그냥 일회성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악귀끼리 약간 무슨 모드무비처럼 자기들끼리 막 여행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뭐 보육원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솔직히 조금 좀 늘린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요걸 알고 나서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도 뭐 요 드라마 자체가 좀 약간 판타지 같은 장르이긴 하지만 그렇죠. 약간 그래도 뭐 현실적인 뭐 정치인이랑 뭐 조직들 간의 뭐 비리 아니면 뭐 경찰 내부에서의 비리 뭐 학원 폭력 뭐 요런 그 사회적 문제까지 좀 잘 버무려낸 것 같아서 스토리로 뭐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 자체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네. 저는 앞 질문에 이어서 조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반부에는 연령대를 좀 막론하고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그저 학원물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좀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스토리 전개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것 같고, 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범죄 수사물의 요소를 이야기 전체 전개에 굉장히 잘 녹여냈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의 긴장감과 흥미가 조금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조금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하나의 삼촌이 관련된 다정시공사 에피소드라든가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였잖아. 거의 어떻게 약간 보면 별개의 내용이죠.
알고 보니까 뭐 신명희 회장의 어떤 비자금 같은 걸 세탁해주는 그런 용도로 뭐 사용됐던 뭐 회사에다 그래가지고 바지 사장으로 이제 자기 도하나 아빠가 잘리고 이제 자기 삼촌이 앉은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살인 저지르고 이런 거는 또 그 별개의 에피소드가 딱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전혀 다른 악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제 거대한 어떤 음모나 이야기에 큰 줄기에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구성 굉장히 중진 씨가 문제야, 중진 씨가. 고담시보다 중진 씨야. 그래가지고 뭐 하나 삼촌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신명희 시장 선거 캠프와 관련된 뭐 김유린 살인 사건 이런 거는 뭐 거의 메인 스토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그죠? 그 살인 사건을 밝혀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큰 이야기 흐름과 중요 어떤 등장 인물들과 조금씩 연관되어 가지고 이제 격가지 사건들을 수사해가는 어떤 범죄 수사물 같은 이야기 전개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떤? 약간 신과 함께나 도깨비 그거 플러스 비밀의 숲. 비밀의 숲.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판타지적인 요소 뭐 거기다가 약간 현대판 홍길동 같은 느낌도 조금 가미돼 있고. 그렇죠. 그죠? 약간 그러니까 도술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홍길동전이나 뭐 도깨비 플러스 약간 비밀의 숲 같은 정치 드라마 같은 거 약간 그거를 짬뽕 믹스해 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뭐 재밌을 만한 요소들은 다 섞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다. 재밌었다. 네. 그렇게 느껴졌고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이야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조금 뭐 우리 다서님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편리한 전개가 반복되고 조금 루즈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분 조금 그거 때문에 세계관의 설정이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죠? 근데 뭐 논란이 있었던 13화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도드라졌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근데 뭐 이야기 전개나 연출이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닥터쟁님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눈물을 몇 차례 흘렸다는 이야기를 조금 개인적으로 공감하게 됐던 게 그러니까 드라마가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 이게 각본이나 연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다 떠나가지고 조금 이 드라마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 이런 것들은 알맹이 자체가 굉장히 좀 묵직하고 좀 진정성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따뜻한 느낌의 메시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연출적인 기술, 뭐 테크닉 아니면은 뭐 이야기 각본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어. 뭐 연출이든 이야기든 뭐 그게 처음이든 뭐 후반부 뭐 13회 넘어가서든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은 이야기가 어떤 에피소드 하나가 딱 끝날 때쯤은 우리 닥터님 얘기하신 어떤 방안이 건조해지는 느낌을 좀 공감을 하겠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메시지가 조금 진정성이 있으니까 이게 테크닉이 좀 딸리더라도 좀 가슴에 쫙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있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가. 이게 약간 비유를 굳이 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 약간 서툴러가지고 남자인데 서툴러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막 해줘 여자한테. 근데 썩 만족스럽진 않은 거야. 이벤트가. 약간 삐꾸도 나고. 막 근데 뭐 풍선 준비했는데 풍선 뻥 터지고 약간. 맞아. 그 촛불 다 불어놨는데 야외라 가지고 바람 불어가 촛불 다 꺼지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마음만은 진짜 진심이구나.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약간. 그러니까 약간 많이 모자란 로맨티스트 같은 느낌? 진정성 있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드라마가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원작발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 내가 봤을 때는. 뭐 아무튼 그렇고 그런 점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중진시 최고 맛집 언니네 국수에 국수도 팔고 악기도 잡는 4명의 카운터들. 이 4명의 주인공들 사이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들과 캐릭터 간의 케미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닥터님 먼저 해주시죠. 이 초반에는 왜 국수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왜 최장물 할아버지가 이게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 주면 뭐 특별히 맞아. 장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렇지. 했는데 이제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카운터 활동비고 그거 말고 이제 얘네들도 뭐 그 생활비는 있어야 될 거예요. 뭐 먹고 이렇게 그렇죠, 자기 그렇죠. 옷 사고 이게 뭐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 의식주 생활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 뭐 옷 하나 사고 뭐 하고 이렇게 그게 뭐냐 커피 한 잔 사 먹고 이런 것도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아니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해도 되는데 해도 돼. 다 해도 되긴 기본적으로 되지. 뭐 해도 되는데 그 영수증 처리 확실하게 하라카더라고. 안 그러면 손모가지 뿔 아픈다. 그거는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 그 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 근데 들더라고. 영수증 처리만 확실하게 하면서 쓰려면 하면 쓸 수 있지. 근데 회사 다니면서 영수증 처리 해봤잖아. 이게 그러니까 공적으로 쓴 건지 사적으로 쓴 건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오잖아. 그게 영수증 처리라는 게. 사적으로도 뭐 써도 되지 뭐 그 정도. 뭐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또 진짜로 뭘 장사를 해야 그 주변 사람들도 좀 안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그렇지. 이 사람들이 4명이나 모여가지고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맨날 첫날 밤에 되면 나가가지고 또 뛰어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좀 더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그 회사 그 약간 조수기업처럼 이렇게 뭐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주변에도 어쨌든 뭐 보는 눈들은 다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이게 신고하면 또 그거 안 되니까 진짜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드라마에서 또 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좀 약간 대접을 하고 뭐 서로 간에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약간 그런 장면들도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서 요런 맞습니다. 거를 국수집으로 정하기를 좀 잘 한 것 같다. 뭐 요런 생각도 들고 이거 뭐 카운터들끼리의 케미도 좋더라고요. 다들 이제 정도 많은 것 같고 요 뭐 캐릭터들 뭐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좀 미워 보이는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맞습니다. 약간 츤데레들처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원래 마음이 이게 괜히 와가지고 막 잘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이니까 이게 그렇죠. 마음을 알겠으니까 되게 뭐 미워 보이는 거 없이 4명 케미가 되게 좋아 보이고 진짜로 그 사진 찍을 때마다 사진을 몇 번 찍잖아요. 뭐 그럴 때마다 그렇죠. 한 되게 2-3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가족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취여사랑 가모탁은 약간 그 소문이의 약간 로맨스? 보호자 같은 느낌으로. 그렇구나. 가모탁이랑 취여사는 로맨스가 아니죠. 로맨스 최장물연감이라는 로맨스지. 착각했다. 네네. 최장물은 뭐 어쨌든 그 약간 외부에 있으니까 취여사랑 가모탁은 약간 그 소문이의 보호자 같은 느낌이고 이제 도하나는 약간 여친 같은 약간 썸의 약간 그런 케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 도하나 네. 캐릭터가 좀 너무 약간 쌀쌀 맞고 약간 씩하고 몸에 손만 대도 막 뻥쳐 바로 버벅 쳐버리고 너무 약간 좀 츤데레 캐릭터라 이게 소문이랑 좀 케미가 이게 둘이는 이 위에 사람들 2명은 친해질 것 같은데 도하나랑은 나중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 초반에 약간 그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친이랑 소개시키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좀 약간 급발전이 되죠. 거기서부터는 좀 더 친한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습니다.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여기까지. 나는 근데 국수 얘기를 하시니까 네. 국수가 좀 그런 상징도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길게 결혼할 때 국수 먹으면 뭐 길게 살아라 뭐 아니면 길게 이제 건강하게 길게 잘 살아라 뭐 이런 상징이 좀 장수를 있으니까 기원하고. 사람들이 장수를 기원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카운터들이 보면은 다들 이제 한 번씩 죽음의 위기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의미에서 국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그런 들긴 걸 수도 들더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 명줄이랑 좀 연관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자기들도 계속 위험한 현장을 악기들을 상대로 계속 뛰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간 그런 위기의식이 계속 드라마 내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카운터들한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국수를 먹고 이제 최대한 다치지 말고 오래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나. 그런 당연히 생각이 들긴 있겠죠. 하더라고요. 네, 있겠죠. 뭐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면 네네.
극중에서 카운터들마다 각자 고유한 능력을 지녔다는 설정을 통해 가지고 그 서로가 서로를 조금 보완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효과적으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재밌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각자가 한 번씩 코마 상태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는 설정을 통해 가지고 좀 식구 같은 카운터끼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어떤 조금 혼자만의 상처가 있다. 네. 요건 그런 설정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네네.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상대의 기억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도하나가 오히려 자신의 기억이 읽힐게 될까봐 팀원들이 자신의 몸을 못 건드리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손을 대면 바로 가격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저기 소문이가 날아갔는데 가모타가고 추여사가 다 얘기하자 우리도 한 번씩 다 날아갔다고 그죠? 과거 회상 장면에서 한 번씩 손 댔다가 다 날아가는 장면들이 재밌게 아주 묘사가 되는데 네. 그런 에피소드나 아니면 타인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주특기인 추메옥이 큰 부상을 입은 소문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잖아. 네네. 그죠? 그런 장면 등에서 보면은 이제 4명의 카운터가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묘사처럼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도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죠? 자기 아픔도 털어놓게 되고 이제 추여사도 이제 자기가 생명이 다해가는 거를 숨기면서까지 이제 팀원들을 막 회복시켜주는 데만 막 치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자기 이제 건강도 좀 챙겨가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도 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네네. 좀 따뜻하게 그려졌고 개인적으로 그 어떤 4명의 중심에 추메옥의 캐릭터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정신적 많이 들었어요. 지주죠. 네, 맞습니다. 엄마처럼 모든 팀원들을 좀 아우르고 조금 다독이는 모습이 굉장히 잘 묘사돼가지고 네네. 드라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캐릭터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추메옥을 연기한 그 염혜란 배우가 네. 연기도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도깨비 때는 진짜 악덕 이모 역할을 그렇게 잘해. 아, 얼굴만 그러니까. 봐도 되게 밉상이더만, 그죠? 맞지. 도깨비에서는. 그래가지고, 너희 엄마 돈 어디다 숨겨놨냐고, 이년아! 그러면서. 그래, 도깨비에서는. 그냥 그래서 여기서. 그때만 진짜 얼굴만 봐도 어이구 저렇게 진짜 못되게 생긴 배우를 어디서 데리고 왔나 맞아. 싶을 맞아. 정도로 여기서는 하나도 안 못되게 생겼어. 너무 정말 인자해. 따뜻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부분이 훌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저도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우리 그러면은 네. 뭐 주인공들 이야기 나온 김에 주인공 캐릭터 중에서 한번 뭐 한 명 뽑아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은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전 뭐 주시죠. 소문이 이야기가 좀 슬프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는 가모탁 이야기도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가모탁. 네. 약간 이 정치인과 조직의 비리를 쫓다가 약간 혼수 상태도 되고 뭐 기억도 잃고 나중에 이제 맞습니다. 겨우 기억을 찾아서 이제 그 연인을 만나려고 사랑했던. 하는데 결국 연인까지 잃게 되는. 맞아요. 근데 이 연인이었던 그 정령 그 형사도 그 비리를 밝혀내는 경찰이 아니었으면 약간 그렇게까지 될 순 없었을 건데. 그래서 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좀 그런 면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 안 아끼고 막 이렇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만 다 희생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좀 약간 갑자기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 부분도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근데 이게 사실 그 위에 경찰서장이었나요? 경찰서장이 비리에 아무리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자기 부하를 그렇게 권총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이게 드라마로 봤을 때도 좀 너무 같다 약간. 거기도 아니 맞아요. 경찰이 총으로 쏴?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좀 생각이 그만큼 자기도 이제 그게 사건이 무마가 안 되면 자기도 뭐 경찰 이때까지 쌓아왔던 뭐 커리어고 뭐고 다 없고 다 날아가는 거니까 자기도 뭐 약간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또 왜 우리 그 비리나 뭐 이런 거 있어도 살인 경찰이 또 살인까지 이렇게까지 또 맞아. 간 거는 맞아. 좀 너무 안타깝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저 뭐냐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또 그거를 이제 소주 한 잔 먹고 털어내고 또 악기를 잡으러 가는 가모탁도 또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심정은 아니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슬펐어. 하지만 눈물은 안 났지만. 눈물은 다른 장면에서 났군요. 네네. 혹시 그 소주 한 잔 딱 먹고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를? 마스터, 나머지 술은 키핑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렇게는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스위트홈 같은 차가운 드라마랑은 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인공 캐릭터 중에서 좋았던 캐릭터는 저는 무조건 도하나 도하나. 역할의 김세정입니다. 네네. 제 이상형입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이상입니다. 뭐, 이상입니다. 아니,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뭐, 농담이고.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기도 한데, 네. 이게 사실 앞서서 그 전체 카운터 팀의 중심이 추매옥 여사가 아니었나, 요런 얘기를 제가 방금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액션씬이 많은 드라마인 만큼 여자 배우들한테 특별히 조금 더 힘든 작품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 작품이. 그죠? 액션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여배우들이 촬영장 분위기를 좀 주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드라마들 보면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김세정이 털털하면서도 좀 부침성 좋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 카운터팀 전체 팀워크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요? 이건 좀 별개 얘기인데, 네. 제가 비하인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예. 근데, 가모탁 역할의 유준상 씨가 네. 워낙 파이팅이 넘치시잖아. 그렇지. 열정가이죠. 그러니까 열정가이라 가지고 유명한데 경이로운 소문 제작 발표회에서 네. 주연 배우 4명이 이제 모두 헤어 메이크업 완벽하게 딱 하고 네. 정장 쫙 빼입고 참석을 했대요. 네. 근데 즉흥적으로 그 제작 발표회에서 자기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제일 많이 입는 의상인 빨간 추리닝을 한번 입고 우리가 사진을 한번 찍자.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찾아와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갑자기 꺼냈대. 갑자기 꺼내서 좀 뭐 의상 체인지를 하자. 하자 했는데 이 김세정 씨하고 나머지 배우들이 아무런 얘기 없이 바로 환복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솔직히 남자 배우들도 솔직히 쉽지 않은 어떤 돌발적인 좀 상황인데 이게 김세정 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소에 가가지고 빨간 추리닝 바로 갈아입고 사진 바로 찍었다 그러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유준상 배우가 제일 선배 배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찍소리 못하고 꼰대로서 이해한다 우리 딱 선생님은 그런 상황을. 아니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팀워크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막 이런 잡음들이 안 나오고 이게 바로바로 탁탁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바로바로 따라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돋보이는 장면이 아니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요런 일화를 포함해가지고 촬영장에서 김세정 씨 인성에 대한 그 미담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배우라는 어떤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김세정 씨가 빠졌어. 너무 예쁘고요 일단. 너무 예쁘고 또 그거 OCN에서 제가 이 방송 주면서 그 경이로운 소문 메이킹 필름을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이 얼마나 김세정 씨가 이 경이로운 소문 메이킹 필름을 열심히 찍으셨는지. 그래요? 막 혼자 막 카메라 앞에서 막 까불어요. 막. 아니 예능을 한 편 찍으셨어요. 그래요? 매화마다. 본인이 예능 한 편이에요. 본인이 약간 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인터뷰하고 김세정의 경이로운 소문 메이킹 필름 뭐 Q&A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막 배우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다 하고 자기가 너무 열심히 찍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 준비한다고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거 보다가 오늘 방송 못할 뻔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나고 나도 찾아봐야겠네. 찾아보세요. 진짜 이게 이 솔직히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드라마보다 메이킹이 더 재밌는 느낌이야. 이게 너무 사심이 들어갔네. 사심이 들어갔어.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 김세희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그렇고 한번 찾아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네. OCN 공식 그 페이지에 메이킹 필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메이킹 필름이 그러니까 매화마다 한 개씩 쫙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한 영상이 100만 넘는 게 한 3-4개가 되더라고요. 진짜요? 그 정도로. 유튜브 영상이. 보통은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아니고 그 사이트에서는 그 정도 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아, 유튜브긴 하지. 유튜브, 아, 이제 유튜브. OCN 공식 아, 유튜브에서. 공식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더라고. 근데 메이킹 필름이잖아. 이게 뭐 대단한 영상이 아니고 메이킹 필름인데 100만 넘어가는 게 한 3-4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 뭐냐, 썸네일에 김세정 씨 있는 거만 많이 본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김세정 씨의 팬분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액션, 카리스마, 외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김세정이 연기한 더 하나가 짱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 사심 고백이었고요. 네. 너무 예쁘더라. 너무 복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에너지가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밝아, 사람이. 뭐 드라마 안에서는 약간 그 차가운 느낌도 약간 있긴 있었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표정 보니까 네 스타일 아니네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이 프로듀스 101 시절부터 본 사람이라 IOI까지 쭉 지켜봐 왔죠. 네. 좋습니다. OCN 그 공식 메이킹 필름 한번들 다 찾아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